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1월 4일, 지금 우리 촬영하는 시간이 1월 4일 저녁인데, 제가 오늘 그 미국에서 오늘 아침에 도착을 했습니다. 보통 금요일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을 하나씩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이 시간이 좀 틀려가지고, 아마 내일 토요일 이 방송이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뭐 금년에는 더 좋은 일이 많이 있었으면 하고 이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새해 첫날 방송인데 2019년이라는 해는 국제정치학적으로 조금 의미가 아주 심장한 해입니다. 2019년이면은 1919년 1차 대전이 끝난 지 딱 100년 되는 해인데 국제정치학이 딱 100년 됐습니다. 1차 대전이라는 그 심각한 전쟁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또 학자들이 이런 전쟁을 다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공부를 해가지고 이 막을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이제 1차 대전 이후에 본격적으로 국제정치학이라는 학문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국제정치 관련 학문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역사학도 있고 뭐 국제법도 있고 또 뭐 전쟁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하나의 학문 분야로 만들어가지고 국제정치학이라는 학문이 하나의 그 분야로 이제 그 성립이 된 것을 1919년으로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이 뭐, 뭐 국제정치학이 뭐 이렇게 새로 생겼다 그러는 건 좀 그런데 하여간 국제정치학이 한 100주년 되는 그런 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그 아마존닷컴이라는 그 미국의 뭐 아주 유명한 그 인터넷 서점인데 거기에 보니까 금년에는 아주 그 좋은 책들이 많이 그 쏟아져 나오는 그런 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뭐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죠. 역시 그 100주년을 기념을 해가지고 좋은 책을 학자들이 많이 쓰는 모양이다라는 그런 얘기도 뭐 하고 그랬습니다. 하여간 금년에는 우리가 더 좋은 내용으로 국제 문제를 분석을 하는 그런 그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뭐 학자들이 금년에 책을 많이 쓰는데 저는 지금 한 권 번역하는 책이 한 권 있고 그리고 거의 다 돼가는 책이 한 권 있는데 금년 내 2019년 내에 그 책 두 권을 한번 저 간행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보는 데는 아무런 그 지장이 없이 다 똑같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이춘근 TV가 조금 이 포맷이 바뀌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셨겠습니다만은 그동안은 우리 이제 목사님의 이 적극적인 후원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는 뭐 독립이라는 게 좀 무서워요. 하여간 뭐 우리끼리 한번 스스로 만들어 보는 뭐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춘근 TV라는 그 이름을 조그만 단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이춘근 국제정치 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이 법인을 만들었는데 뭐 이춘근 TV라는 시사 방송을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로 하겠습니다만은 저희 목적은 저희 그 방송의 철학은 국제 정세를 이론적 학술적으로 설명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뭐 우리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듯이 그냥 그 저널리스틱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이슈들은 저널리스트한 이슈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설명을 학술적 이론적으로 한다 하는 그 원칙을 이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한 개, 매주 하나의 방송 최소한도 금요일 밤에 올리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금요일 밤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도록 매주 하나를 올리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더 자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뭐 시간을 내서 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지금 하는 것만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독자님들께서 이제 그 뭐 반응을 많이 해주시는데 혹시
원하시는 프로그램 있으면은 뭐 제안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또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2019년을 맞이해서 국제정치학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기도 하고 국제정치학으로 더 좀 여러분들이 국제정치학에 대해서 그 좀 더 많은 인식을 가지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몇 년 전에 그 국제정치학 개론책을 한 권 썼을 때 그 일장 제목을 국제정치학은 한국인의 필수 과목이라고 쓴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꼭 공부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이라면은 모름지기 국제정치학적 소양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미력이라마 보탬을 드리는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2019년을 맞이해서 제가 잠깐 그 서론을 말씀드렸고, 금년 한 해도 이제 많이 그 좀 어려운 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쁜 해가 될 것 같아요. 국제정치학자가 바쁘지 않은 해가 좋은 해입니다. 국제정치학이라든가 저처럼 뭐 전쟁, 뭐 전략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이 뭐 정신없이 바쁜 해는 필요 않고 그렇게 좋은 해는 아닌데, 2019년은 2018년 못지않게 이 한반도도 격동의 해가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그리고 국제정치학적으로도 또 한반도를 넘는 뭐 동북아시아라든가 세계 정치도 그렇게 그 평온하거나 이렇게 그 천천히 변하는 그런 해가 되기보다도 이 뭐 바이올런트, 뭐 폭력적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급변하고 긴장이 고조되는 그런 한 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그 이제 한 2주 정도는 우리가 그 공부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이 방송을 했는데, 제가 뭐 미국을 잠깐 갔다 올 일이 있어가지고 2주 동안을 그렇게 이제 공부에 관련된 것을 방송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12월 20일 정도에 이제 그 뭐 일어난 뭐 사건이죠. 사건이라면은 그 매티스 장관이 그 뭐 해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사표를 냈습니다마는 사표를 내고 사표라기보다도 뭐 그 사임하겠다는 의지를 편지로 이제 표명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2월 28일까지 이제 있는 것으로 뭐 이제 맨 처음에는 결정을 했다가 급격히 12월 30일부로 이제 해임을 하고, 그리고 이 부장관이던 사람을 장관 대행으로 지금 앉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티스 장관은 뭐 장관에서 사임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많은 그 이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도 그렇고 또 한국에서도 매티스 장관이 해임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그 좀 논란스러운 그런 분석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그쭉 보면서 여기서 그 몇 가지 그 정정돼야 될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그 이 올바르지 못한 그런 관점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 오늘 방송 제목을 매티스 장관 해임을 통해서 본 미국의 국내 정치와 트럼프의 세계 전략, 좀 제목이 좀 긴데, 이거를 미국의 국내 정치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는 독특한 그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매티스 장관 그 해임 사건, 그것을 올바로 분석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냥 뭐 급히 성질 급한 대통령이 마음 착한 장관 한 사람을 쫓아낸 것으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미국 국내 정치의 본질, 지금 미국에서는 가히 혁명적인 국내 정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세계관, 뭐 미국의 세계관이라기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관은 또 기왕에 미국의 엘리트들 세계관하고 많이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매티스 장관이 이렇게 해임을 당하는구나, 앞으로 미국 전략이 어떻게 바뀌겠구나 하고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오늘 주제로, 제일 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비록 뭐 일어난 지 한 2주 정도 지난 일이지만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이것도 이제 뭐 점입
가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한 무역 전쟁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 중국의 그 해군 제독 한 사람이 미국 항공모함 두 척을 뭐 격침시키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그럼으로써 10,000명 정도 죽이면은 미국이 정신을 차릴 거다라는 그런 그 황당한 발언을 했는데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점차 이제 깊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역시 뭐 우리는 북한 문제를 언제라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 문제, 김정은의 신년사를 잠깐 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했는데 저도 저 나름대로 한번 그 김정은의 신년사가 뭐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2월 20일이죠. 그러니까 그 지난 뭐 벌써 작년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2,000명 철수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티스 국방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를 했고 그래서 사임을 했죠. 그 사임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그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의 생각과 견해가 같은 대통령의 생각에 일치하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점잖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점잖은 표현을 그 편지로 이제 표시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본 트럼프 대통령이 뭐 수고했다고 훌륭한 그 장관이었다고 얘기를 하고서 2월 28일까지 근무하는 거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미국 국내 정치에 아주 그 소용돌이를 일으켰습니다. 미국의 트럼프에 반대하는 수많은 그 주류 언론은 다 반대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 맥락을 보면은 그 막 성질 급하고 성질 화급하고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최고의 전문가이고 세상 문제를 잘 아는 매티스 장관을 저렇게 허망하게 쫓아내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이제 뭐 방송에 나왔죠. 우리나라도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분위기를 보고서 12월 31일로 뭐 이런 분위기에서 2월 달까지 가는 것도 사실은 말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12월 31일부로 이제 해임을 했고 그 부장관이던 패트릭 샤나한이라는 사람을 장관 직무대행으로 임명했습니다. 그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이거 사건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사건 아닙니다. 그냥 뭐 정치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장관이 뭐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사임도 하고 해임도 당하고 이러는 것인데 미국 주류 언론과 한국 언론 그리고 한국 또는 미국에서 트럼프를 아주 싫어하는 언론들이 트럼프를 그 대단히 격렬하게 비판을 하고 이래서 앞으로 국제 정치에 큰 사단이 날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판하는 것을 쭉 이제 여러 가지로 보면은 트럼프가 대단히 예측이 안 되는 인간이다. 그 unpredictable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트럼프의 그 선거 경악을 잘 읽어보고 그리고 트럼프가 했던 말을 쭉 보면은 트럼프처럼 예측하기 좋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 말 한 대로 지금 하는 겁니다. 옛날에 말했던 거 하나하나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unpredictable하다는 거는 좀 그래요. 그 다음에 동맹에 대해서 성실하지 못하다. 매티스 장관은 동맹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트럼프가 동맹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동맹도 동맹에 해당되는 역할을 담당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지 동맹이 중요하지 못하다 또는 성실하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마크롱이라는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그런 것 한번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전략적이지 못하고 인간적이지도 못하고 반면에 매티스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다.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데 매티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동 시리아에서 미군이 철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 이거 한국 동맹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제 주한미군은 또 다 나가는 거 아니냐 트럼프가 막 그 2,000명 있던 시리아에 있던 미군을 뭐 그냥 철수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주한미군도 철수하는 거 아니냐 이것이 사실 연계가 되지 않는 문제들인데 그것이 막 어떤 그 특별한 이 근거 없이 막 주한미군하고 시리아 철군하고 막 연계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납니다.
그 우리나라 언론들 제가 이렇게 쭉 이번에 미국 가 있으면서 이제 보니까 어떤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단 3일 만에 터키군이 시리아를 침공했다. 예, 이거는 그 맥락을 잘 모르는 내용 같아요.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철수 아직 안 했습니다. 2,000명이 철수하는데 뭐 하루 걸리는 거 아닙니다. 트럼프가 빨리 나오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한 달 정도 걸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터키군이 시리아를 침공했다. 그래서 큰일 났다는 얘기하는데 미군하고 터키하고는 사실은 같은 편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 시리아라는 정말 이거는 뭐 정신없이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는데 미군이 철수하자 터키군이 들어갔다? 그거는 오히려 미국이 바라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다음에 트럼프는 끝내주는 장군이 국방장관으로 있었는데 그 사람을 자르자마자 며칠 만에 민간인을 국방장관 대행으로 임명했다. 민간인. 그러니까 마치 민간인은 잘 모르고 그 자리는 군인이 해야 되는 건데 그는 미국의 국방장관이 장군 출신은 매티스가 두 번째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26대 국방장관인데 사람은 25명입니다. 두 번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25명 중에 장군 출신은 단 둘입니다. 미국은 장군 출신 쓰지 않습니다. 장군 출신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나라 어느 방송에서 마치 트럼프가 국방장관 자리를 민간인으로 임명했다라고 또 좀 이렇게 놀랍다는 듯이 방송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있지도 않은 일인데 주한미군도 철수하려고 그랬는데 트럼프가 매티스가 막았다. 주한미군 철수하려고 그런 적 없었고 매티스가 목숨 걸고 막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수님의 방송에 보니까 매티스 장관이 청년장교 시절에 우리나라 이사단에서 근무를 했다. 그래서 한국을 잘 아는 한미동맹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인데 이렇게 물러나게 돼서 급히 물러나게 돼서 아쉽다라고 했는데 매티스 장군은 해병대 장교 출신입니다. 육군 저쪽 동두천 의정부에 있는 미군 이사단은 육군 보병사단이죠. 거기서 근무할 수가 원천적으로 없고 그리고 매티스 장군은 한국에서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매티스 장군이 위관 장교 시절에 해병대 훈련하러 한국을 와서 몇 주씩 있은 적은 몇 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와서 주둔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나쁜 놈이고 매티스는 좋은 사람이고 우리한테도 매티스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에러를 범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은 매티스 장관, 장군 출신 장관은 중동지향적인 인물입니다. 미국의 어떤 사람이 장관이 됐는데 그 사람이 관점이 중동지향적이냐 아시아지향적이냐 소련 중시냐 중국 중시냐 이게 달라요. 그런데 매티스 장관은 그 사람은 한미동맹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다 인정하는 사람이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의 세계관은 중동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거기서 지휘관도 많이 했고 지휘관 역할을 중동에서 주로 했죠. 이라크전, 아프간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세계관은 아시아 중심적이라기보다도 오히려 중동 중심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라는 사람을 그냥 감정적으로 비난하려고 매티스라는 사람을 상당히 띄우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한테도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좀 사실과 다른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미 말이 나온 김에 미국 국방장관이라는 직책이 상당히 난감한 직책입니다. 왜 난감한 직책이냐면은 미국의 국방장관은 전쟁할 때 보통 이제 끝발을 발휘하죠. 보통 때는 외무장관이 다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은 매티스 국방장관하고 그리고 폼페오 국무장관하고 국무장관이 외무장관이죠. 신문에 나오는 비율이 폼페오 장관이 훨씬 많습니다. 북한 문제가 핵 문제고 군사 문제인데 그 문제 해결하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폼페오 장관이지, 즉 국무장관이지 국방장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면 알죠. 그런데 전쟁을 하게 될 때 미국 총사령관은 대통령입니다. 국방장관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국방장관은 사기가 아주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직책으로도
돼 있습니다. 아예 그런 책도 있어요. 제가 나온 지 한 몇 년 된 책인데, 책 제목이 SecDef, Secretary of Defense. 그러니까 국방장관이라는 책입니다. 그 부제가 뭐냐면은 The Nearly Impossible Job of Secretary of Defense. 국방장관의 직업은 거의 정말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직업이다 이런 뜻이죠. The Nearly Impossible Job. 거의 불가능한 직업인 국방장관의 직업이라고 얘기해서 국방장관들이 뭐 사실은 좀 이렇게 그래요. 그리고 뭐 또 보통 전쟁하게 되면 쉽게 못 이기죠. 그러니까 국방장관 욕도 많이 먹습니다. 예. 요번에 이 매티스 장관이 국방장관에서 이제 쫓겨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장관보다 오래 근무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 26대, 그리고 사람 수로는 25명입니다. 럼스펠드 장관이 2번 했기 때문에, 럼스펠드 장관이 이제 2번을 장관직을 했기 때문에 사람은 25명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 매티스 장관이 근무 기간이 710일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 26명 중에 26대 중에 12번째로 길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한 사람 속에 속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 트럼프라는 망나니가 훌륭한, 그 사람 뭐 점잖고 실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라는 건 당연합니다. 그분이 결혼을 안 한 총각인데 집에 책이 7,000권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무지하게 열심히 하는 장군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너무나도 열심히 화끈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명이 매드독 매티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매드독 매티스라는 그 의미가 미친 개라는, 미쳤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돌았다는 뜻의 미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공부에 미쳤어. 그럴 때 이제 미쳤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할 때 한 대대장 한 사람이 그 공격 속도가 늦다고 전투의 현장에서 그 대대장을 교체시키는 그런 아주 화끈한 그런 장군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러니까 전술에 관한 얘기지, 그것이 곧바로 세계 전략을 짜는 그 전략에도 화끈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 매티스 장관은 전략적으로는 오히려 좀 뭐라 그럴까, 이 별명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전술적으로는 매드독 매티스입니다. 근데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그 워리어 몽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몽크라는 것이 이제 그 스님이란 뜻도 되고, 하여간 이 종교에 관련된 그런 것을 몽크라고 그러죠. 워리어 몽크. 그러니까 전투는 화끈하게 하는데 전쟁에 대해서 그런 관점이 화끈하지 못하고 조금 점잖다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 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확실하게 끝내주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모두의 이 트럼프하고 매티스 장군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미국 정치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매티스 장군이 사실은 이제 미국 국방장관들도 이제 다 정당에 소속돼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기억 나온 김에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은, 국방부가 생긴 것이 1947년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 국방부는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이제 생겼고,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26대 국방장관이 이제 역임을 했는데, 장군 출신이 딱 2명이라고 얘기를 했죠. 3대 조지 마샬 장군이라고 마샬 플랜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그 사람은 국무장관, 국방장관을 다한 별도 5개 출신이죠. 그 다음에 제임스 매티스 장군이 이제 26대, 그래서 2번밖에는 장군 출신이 없습니다. 그 미국 국방장관은 장군 출신을 오히려 안 시키는 거가 원칙입니다. 그래갖고 1947년에 법이 하나가 통과되는데, 국가안보법안에 의하면은 장군 출신이 국방장관을 하려면은 군대를 떠난 지 7년이 지났을 것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티스 장관은 7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히 국회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다 요청을 해서 상원 하원에서 그 허락을 받아들이면은 그러면 웨이버가 됩니다. 7년이 안 됐더라도 장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매티스 장군을 만나보고 이 사람 괜찮다 하고서 국회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국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7년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장군인데도 국방장관이 된 것이죠. 그때 미국 상원에서 이제 인준을 하는데 98대 1로 압도적으로 인준을 당했습니다. 이거는 근데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1. 정말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미국 국회에서 98대 1로 통과를 시키지 않겠니? 라는 것이 하나 해석이고,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98대 1이니까 공화당 민주당이 다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미국 국방장관은 당 소속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랬습니다. 미국 역사상 그 25명이라고 그랬죠. 26대인데 럼스펠드가 2번 했으니까 그 중에서 6명이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이 1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당파가 4명인데 무당파 4명 중에 이제 군인 둘이 들어가죠. 마샬 장군하고 매티스 장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매티스하고 마샬은 무당파인데 작년 10월에 2018년 10월에 그 텔레비 어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매티스 장군은 민주당 사람 같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때 이 사람이 이제 곧 물러나겠구나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러나는 것은 뭐 하나도 언프레딕터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간도 뭐 상당히 했었고, 그리고 미국은 대통령제의 국가니까 대통령이 나가라면 나가는 것이 원래 맞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 안건은 12명의 반대와 1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1명의 찬성이 자기가 찬성한 겁니다. 대통령이 찬성하면은 장관이 반대해도 통과다 하는 그 얘기죠. 장관은 대통령한테 조언을 하고 그리고 결정은 대통령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매티스 장관하고 세계관이 다릅니다. 이 사람이 쓴 그 뭐 사임 편지에 동맹 그리고 세계 질서 이런 말이 들어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질서라는 말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 월드 오더, 인터내셔널 오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저분이 그 매티스 장관이 될 때 그거는 뭐 이렇게 널리 알려진 얘기 아닌데 저도 그 최근에 그 뭐 책을 읽으면서 이런 그 일이 있었구나 하고 알았는데 미국의 그 아주 유명한 보수 인사 중에 윌리엄 크리스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분 얼굴 사진 보실 거예요. 뭐 이 사람은 정말 그 보통 유명한 정도가 아니라 미국에서 보수 그러면은 윌리엄 크리스톨이라는 이름이 딱 튀어나올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윌리엄 크리스톨의 그 아버지가 어빙 크리스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Godfather of Neo-Conservatism 그래갖고 신보수주의의 뭐 Godfather라고 불릴 정도로 그 유명한 미국의 보수주의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윌리엄 크리스톨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딱 나오니까 보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결코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윌리엄 크리스톨이라는 사람이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공화당 후보가 되는 거예요. 공화당 후보가 된 다음에 그래도 이 사람을 막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윌리엄 크리스톨이라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하나 내는데 보수파 한 사람을 자기네들이 인정할 수 있는 보수파 한 사람을 후보로 제3의 후보로 내세워가지고 그래서 트럼프 표를 갉아먹어가지고 힐러리 클린턴을 당선시킨다라는 그 음모 비슷한 걸 짜는 겁니다. 제3의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표를 갉아먹고서 그 갉아먹고 트럼프를 떨겨뜨리기 위해서 윌리엄 크리스톨이라는 네버 트럼프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 네버 트럼프 무브먼트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한 일을. 트럼프는 결코 안 되는 운동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서 콘택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매티스입니다. 당신 나와가지고 이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오면 절대로 안 되니까 좀 같이 뛰라. 대통령 후보로. 물론 거부했습니다. 물론 하지 않은데 몇 명이 이제 이 콘택 대상에 됐던 사람 중에 매티스가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저도 그 최근에 책을 읽고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예, 제가 그 트럼프하고 매티스의 관계를 미국 국내 정치를 모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 트럼프라는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보통 말하는 그런 보수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물론 진보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싸움은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것이 좋냐면은 기성 권력, 그 이스태블리시먼트라고 그러죠. 기왕에 존재하던 권력과 새로운 권력의 싸움이다. 새로운 권력이 아니라 평민의 싸움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웃사이더의 싸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인사이더, 즉 이스태블리시먼트와 아웃사이더의 싸움. 그 트럼프는 정치적으로 평민 출신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는 240년 전에 미국이란 나라를 만들 때, 미국이란 나라가 다른 모든 나라랑 다른 것은 미국은 귀족이 없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왕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습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무슨 뭐 공작, 뭐 무슨 공작 들어본 적 있습니까? 미국은 공작도 없고 백작도 없고 귀족도 없고 전부 다 그냥 평민입니다. 평민이 만든 나라입니다. 대통령도 평민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뭐 이 긴 얘기를 짧게 얘기하면은 200년이 지나다 보니까 미국의 귀족이 생겼습니다. 그 귀족이 모여 사는 곳이 워싱턴입니다. 그 귀족들이 누구냐면은 미국의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럼 공화당, 민주당 관계없어요. 미국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뭐 국회의원에 이제 상원, 하원 들어가죠.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더불어 살고 있는 뭐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 또 로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하고 사업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워싱턴을 지배하는 뭐 그 사람들이 아마도 제일 힘이 셀 겁니다. 기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미국의 귀족입니다. 그러니까 귀족이 없이, 미국은 귀족이 없이 만든 나라인데 몇백 년 지나다 보니까 귀족이 생긴 겁니다. 그 귀족을 이스태블리시먼트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기득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새 여러분들이 미국 정치에 그 관심을 가지고 본 사람들은 그 워싱턴을 그 수엄프, 늪이라고 그러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트럼프가 하는 일이 뭐냐? 그 늪을 말리는 일입니다. 전부 다 물을 다 빼가지고 늪을 말려요. 그러면은 늪에 있던 그 귀족들 다 죽는 거죠. 워싱턴이 원래는 늪이었습니다. 늪을 개발해가지고 도시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트럼프는 늪을 말리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고, 또 미국 정치를 최근에 보면은 아주 많이 쓰이는 말이 딥스테이트라는 말을 씁니다. 딥스테이트. 그 뭐 여러분들이 또 책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그 뭐 이런 책들을 최근에 좀 이걸 보지 않으면은 미국 그 외교 정책도 분석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책을 여러 권 구해서 봤는데, 지금 읽고 있는 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Killing the Deep State. 딥스테이트를 죽여버리겠다. 트럼프가 지금 목표하는, 트럼프가 싸우는 겁니다. The Fight to Save President Trump. 트럼프를 구출을 해내기 위한 싸움. 이런 책 있죠. 그 다음에 뭐 한두 권이 아닙니다. The Deep State. 뭐 이런 책들이 뭐 지금 미국 서점 가보면 이런 거면 수십 권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도 한두 권 뭐 보고서 이제 구해왔는데, 그리고 트럼프's enemies. 그냥 정적, 뭐 이건 보통 적이 아니라 거의 뭐 사활을 걸고 싸우는 그런 적입니다. 트럼프's enemies. 이런 책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아주 그 재미있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털커 카슨이라는, 이 사람은 그 폭스뉴스의 그 앵커맨입니다. 아주 그 똘똘한 사람인데,
이거 서점에서 20% 할인해서 판 걸 그냥 붙어 있군요. Ship of Fools. 이거 워싱턴의 그 바보들이 미국을 이끌어가는 이 바보들이 이제 그 미국을 이끌어가는데 트럼프가 이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책입니다. 이 책의 맨 뒤에 보면은 요 뒤에 아주 재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저 그림 사진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여기 보면은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Trump's election wasn't about Trump. 제가 그냥 한국말로 번역한 걸 읽어드렸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은 트럼프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미국 국민들이 미국의 지배계층을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불끈 치켜든 것이다. 여러분 그 미국 사람들 욕할 때 보면 아주 독특한 행동이 있는데 가운데 손가락 들어가지고 이렇게 불쑥 내미는 거 그거가 상대방에 대한 아주 이 나쁜 모욕입니다. 트럼프의 당선은 트럼프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미국 국민들이 미국의 지배계층을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불끈 치켜든 것이다. 그것은 경멸의 제스처, 분노의 울음이며 수십 년 동안 이기적이고 현명하지 못한 지도층이 만든 이기적이고 현명하지 못한 결정들의 마지막 결과인 것이다. 미국의 이스태블리시먼트에 대한 평민의 반항이 바로 트럼프를 뽑은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책에서 내가 그런데 거기 있던 귀족 중에 한 사람인 윌리엄 크리스톨, 보수의 대표인 윌리엄 크리스톨이 얘는 죽어도 안 돼. 얘는 죽어도 되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런데 후보가 되니까 표를 갉아먹어서라도 떨겨뜨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파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컨택했던 사람이 매티스였다라는 사실을 알고 사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이번에 선거에서도 보면은 뭐 민주당이 몇십 석을 하원에서 이겼죠. 사실은 몇십 명 공화당이 출마를 안 했습니다. 트럼프가 밀질 않은 거예요. 그 트럼프가 37명 트럼프가 지지했던 37명 중에 35명이 결선을 통과해서 출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경선에 통과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출마를 안 했습니다. 그 출마를 안 한 사람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뭐 밥 코코 상원 외교위원장을 했죠. 이 사람은 거의 민주당 쪽에 가깝습니다. 공화당이지만은 그 트럼프하고는 아주 사이가 나쁘죠. 근데 저 사람을 결국은 트럼프가 출마를 못 시키고 그래서 비록 요번에 하원에서는 지고 물론 상원은 이겼죠. 트럼프가 중간 선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사람들이 됐어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를 굴러온 돌로 치부하던 기존 공화당이 아니라 이제 나를 좋아하는 나를 따르는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보수주의는 기왕에 윌리엄 크리스톨이라든가 뭐 어빙 크리스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보수주의가 아니라 새로운 보수주의입니다. 그래서 요새 그 트럼프의 보수주의를 알트라이트라고 그럽니다. 알트는 ALT라고 씁니다. 알터너티브, 대안 보수주의 그런 뜻이죠. 알터너티브 라이트. 그래서 알트라이트라는 그런 용어도 지금 만들어서 쓰고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기왕의 보수가 아니다는 그런 얘기죠. 또는 트럼프를 상당히 보수지만은 좀 그걸 격하게 보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알트 아메리카라고 그래가지고 The Rise of the Radical Right in the Age of Trump. 트럼프 시대에 이 극보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극보수들이. 그러니까 뭐 극우라고 그래야 되나요? 극우.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미국 쭉 가서 이제 서점에서 보면서 느끼는 것이 결국은 이런 그 반발을 불러일으키구나. 지금 미국에서는 마치 백인이면서 남자이면서 기독교 신자는 죄인 취급받습니다. 남자이면서 왜? 기득권의 상징이거든요. 기득권의 상징이 남자, 그리고 백인, 그리고 기독교. 이 사람들은 뭐 그냥 어디 가면은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죽여도 된대요. 왜냐하면은 걔네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옛날에 뭐 이 정도로. 근데 그것이 그냥 그 백인들이 끝까지 그러고 있을까? 아니죠.
옛날에는 백인이 자기가 백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백인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그 극렬한 극렬한 그런 백인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항상 이 사회라는 것이 어디 끝까지 일방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드시 그 반발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알트 아메리카, 이 사람들은 여기서는 그 알트 라이트라고, 그러니까 대한 우파가 아니라 극우파도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식의 그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방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은 기득권 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뭐 정말 그 가운데 손가락질이라고 말했죠. 이건 이 벤 샤피로라는 사람도 아주 젊은 수재입니다. 이 친구는 트럼프를 아주 싫어해요. 트럼프 보수주의는 그런 건 보수주의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당선된 것을 보고 뭐 한탄하면서 쓴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The establishment is dead. 기왕의 세력은 죽었다. 지금 트럼프가 중동에서 철수하는 거, 그는 이스태블리시먼트가 좋아하던 정책에 반대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말이죠. 아주 대표적인 보수가 지금 제가 윌리엄 크리스톨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 말고 또 막스 부트라는 사람, 정말 그 끝내주는 군사 전략가입니다. 막스 부트라는 사람은 그 부모님은 저 소련 사람인데 이제 미국에 일찍 이민 와가지고 아주 미국에서 날리는 군사 전문가이고, 그리고 보수를 상징하는 학자입니다.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전쟁론 책 중에도 이 막스 부트가 쓴 책이 여러 권 있는데, 막스 부트하고 윌리엄 크리스톨의 외교 정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미군이 가서 해결하면 되는 거야. 미군이 가서 해결하면 돼. 그리고 가서 해결하고 거기에다가 미국식 제도를 성립시키고 나오면 돼. 미국식 민주주의를 만들어. 이 사람들의, 이게 그 보수파 국제주의자들의 전형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이 그 이라크에 전쟁하러 갈 때 이 막스 부트라든가 윌리엄 크리스톨이라는 사람이 적극 지지합니다. 대부분이 다 지지했죠. 그 상원의원으로 있던 힐러리 클린턴도 지지를 했고, 근데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냐? 오바마 반대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때 국회의원 아니지만 트럼프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 오바마는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자기는 반대했는데 그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는 기득권 세력이 뽑은 후보다라고 치는 겁니다. 기득권은 아닌데 그 사람도 보니까 기득권이 제일 좋아하는, 그래서 그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기득권의 앞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라크 전쟁에 열렬하게 반대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된 다음에 중동에서 나오겠다는데, 이라크보다 훨씬 중요하지 않은 시리아에서 나오겠다는데, 근데 기득권 세력은 그거는 너가 전략적으로 잘못하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그 미국에서는 완전히 있지 않은 생각인가? 아닙니다. 미국 최고급의 학자들, 뭐 학자들이 최고급이 있고 뭐 최저급, 중간급이 있고 그런 건 아닌데, 이 어떤 학문을 만들어가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파라다임 빌더라고 얘기합니다. 세계를 보는 관점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그 시대를 끌어가는 최고의 책도 쓰고 최고의 학자로 인식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제가 두 사람이 같이 있는 사진을 구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데, 존 뮤어쉐이머, 존 뮤어쉐이머는 지금 제가 그 사람 책을 번역하고도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책을 번역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스테픈 월트라는 사람인데, 뮤어쉐이머는 시카고 대학의 국제정치학 교수고, 그리고 스테픈 월트는 하버드 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입니다. 이 두 사람은 지난 20년 동안 미국 국제정치학을 이끌어간 사람들 20명 그 선발을 할 때 둘 다 5등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석학들인데, 이 두 사람이 이라크 전쟁을 할 때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몇십 명 학자들의 사인을 받아가지고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이 전쟁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지금도 미국의 외교 정책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놀랍게도 지금 제가 번역하고 있는 책, 그 책, 그 Great Delusion이라는 책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파란색의 The Great Delusion, Liberal Dreams and International Realities. 자유주의자들의 꿈과 국제정치의 현실이라는 책인데 지금 미국은 자유주의 꿈을 꾸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실패하고 있고. 그리고 스테픈 월트라는 사람이 또 The Hell of Good Intentions. 참 미국이 좋은 의도를 갖고 있지만은 이 좋은 의도는 도무지 이건 뭐 지옥입니다. 좋은 의도만 좋았지 안 되는 거예요. 그 America's Foreign Policy Elite and the Decline of U.S. Primacy. 미국의 외교 정책 엘리트들과 미국이 제일 괜찮은 나라인데 그것이 지금 내려가고 있다. 바로 지금 미국의 이스태블리시먼트 엘리트들 때문에 지금 미국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사람은 미국의 국제정책을 끌어가는 사람인데 지금 이 두 사람이 트럼프의 견해를 그대로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어느 또라이가 나와가지고 지금 남들 다 하지 않는 그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국제정치학의 아주 이 가장 핵심적인 학자들이 지지하는 정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그러면 미국의 이스태블리시먼트는 뭔데 트럼프가 하는 것마다 사사건 건 시비를 걸고 잘못했다고 그럴까? 그 사람들이 미국의 그 기득권 세력이 지난 70년 동안 냉전 시대 때 그 형성된 세력입니다. 냉전 시대 때 미국의 주적은 소련입니다. 소련이 지금 망해갖고 러시아인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러시아가 주적입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만났을 때 푸틴한테 말랑말랑하게 했다고 뭐 반역했다고 막 난리치고 그랬었죠. 트럼프는 지금 적이 소련이 아니라 즉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미국의 기득권 세력은 아직도 러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하나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거는 제가 이제 아주 자세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큰 그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큰 그림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 소련이라는 악마를 깨기 위해서 미국이 활용한 세력이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미국이 막 도와줘가지고 길러주죠. 그 중국이 힘이 길러준 다음에 러시아랑 그 맞짱을 뜨는데 중국도 러시아하고 사이가 나쁘니까 미국하고 같은 편이 된 것이죠. 그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미국의 기득권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떤 뭐 높은 사람 아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할 때 중국이 그 사람한테 진짜 잘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이스태블리시먼트는 친중입니다. 뭐 친중까지라고 얘기하면 좀 너무했지만은 미국 이스태블리시먼트의 미국의 기득권 세력이 보는 주적은 소련이고 중국은 주적이 아닙니다. 근데 어디서 바깥에서 굴러온 돌이 소련하고는 잘 지내야 되고 중국이 주적이라고 지금 이러고 있으니 자기네들하고 보는 궤가 다른 것이죠. 여기서 나타나는 이 갈등들이 지금 미국에 지금 막 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적은 누굴까? 미국이 지금 현재 세계 1등이고 세계의 패권국인데 미국이 당면해야 될 외교정책 과제 넘버원이 뭘까? 기득권 세력한테는 아직도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를 따르는 그 새로운 세력한테는 중국입니다. 그런데 학술적으로는 중국이 맞습니다. 왜? 중국의 국력이 넘버 2니까. 그것은 뭐 미국의 뭐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바죠. 기득권 세력이 자꾸 소련이 더 중요하다고 소련이 더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하고 소련이 주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린지 그레함 상원의원이 트럼프랑 아주 친한데 트럼프가 모든 걸 많이 물어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마저도 시리아에서 나오는 것은 잘못되었다. 시리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동이 왜 중요하냐. 그거 미국이 방치하면 소련이 먹기 때문에 미국의 주적인 소련이 시리아를 가져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근데 거기서 나오면 어떡하니? 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큰 복잡한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이런 사단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매티스 장관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뭐 막 그 여기저기서 난리가 나고 사실은 매티스 장관이 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만났던 사람은 잭 킨이라는 사람입니다. 잭 킨.
잭킨이라는 사람도 육군 대장 출신이고 그분이 이제 나이가 좀 연세가 좀 드셨습니다. 70이 좀 넘으셨는데 그분이 매티스 장군을 추천했다고 그러는데 잭킨을 원래는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요번에 잭킨 대장도 지금 트럼프가 그 시리아에서 나오는 거는 정말로 잘못한 것이다. 정말로 잘못했고 그래서 곧 후회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잭킨 저 사람도 다음번 국방장관 물망에서 벗어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사람도 소련을 아직도 제일 큰 주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지금 중국을 주적으로 보는 한 아시아로 미군이 와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그 트럼프로 하여금 뭐 트럼프가 이제 다혈질은 다혈질이죠. 그거를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트럼프가 분노한 거는 트럼프가 지금 미국의 저쪽 그 남쪽 국경선을 담을 싸서 막겠다고 그럽니다. 하도 불법 인자가 많이 오니까 그 담 싸서 막는 돈이 50억 달러 정도 든다고 합니다. 50억 달러를 좀 국회에서 그 돈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데 국회에서 민주당도 굳고 공화당의 일부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생각에는 아니 그 미국 국경을 막는 50억 달러는 안 대주면서 시리아에 가서는 몇백억 달러를 쓰는 게 말이 되느냐는 그런 분노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시리아에 2,000명을 철군하라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그 여러분들 뭐 다 그 남미에서 캐러반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몇천 명이 미국을 향해 걸어갔죠. 그것도 다 어떤 세력이 하는 겁니다. 뒤에서 어떻게 몇천 명이 그냥 거기까지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 누가 물도 대주고 밥도 대주니까 가는 거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군대 2,000명을 보내라고 그랬더니 또 미국 언론이 말이지 거기 2,000명 가는데 돈이 얼마 든다고 돈 계산하고 막 난리 났습니다. 뭐 1억 8,200만 불인가가 든대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또 거기서도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우리한테 별로 이득되지도 않는 중동에 시리아에 몇천 명씩 가 있는데 그 2,000명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미국 저 캐러반 오는 걸 막기 위해서 불법 이민자들 오는 거 막기 위해서 2,000명 보내는 거는 돈 계산하기냐 하는 그런 분노심도 이제 발동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매티스 장관이 해임하게 된 것은 우리가 심플하게 뭐 성질 급하고 세상 잘 모르는 막무가내 대통령이 예측할 수 없는 대통령이 훌륭한 장군을 뭐 이렇게 그 뭐 해임했다라는 이렇게 단순 설명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 군대를 사실은 더 보냈습니다. 시리아가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한 500명 정도의 그 특수군이 있었고 200명 정도의 그 레인저라고 그러죠. 아예 그냥 그 이 뭐라고 그럴까요? 뭐 둘 다 이제 특수부대인데 한 특수부대가 한 70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거를 2018년 봄에 한 1,000몇백 명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 2,000명 정도를 트럼프 대통령이 증파를 하면서 이거는 트럼프의 그 대통령 선거 공약하고 틀리죠. 거기서 철수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100% 틀리는 게 아닌 거가 자기는 ISIS라는 세력을 괴멸시켜 버리겠다라는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ISIS가 원래는 그 아주 독특한 테러리스트 그룹입니다. 원래 테러리스트들은 나라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ISIS는 나라가 있는 테러리스트입니다.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깃발도 있고 영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라믹 스테이트 인 이라크 앤드 시리아. 그래서 ISIS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시리아에 와 있는 그 ISIS, 걔네들은 ISIL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끝에 시리아를 르반트라는 그 지명 이름이 르반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슬라믹 스테이트 인 이라크 앤드 르반트. 그래서 ISIL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ISIL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이제 1,000몇백 명을 더 보낸 것이고, 그래서 이게 큰 사건이 됐죠.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해서 지금 현재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군이 숫자가 제일 적습니다. 1957년 이래로 처음으로 해외 주둔 미군이 20만 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해외에 주둔 미군 숫자를 발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그런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있다 이런 거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군은 28,500이라고 치는데 작년 11월 달에 벌써 재작년 됐나요? 우리나라 국회에서 트럼프 대통령 연설할 때 32,000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변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아프간에도 지금 트럼프가 군대를 더 많이 보내갖고 지금 14,000명인데 시리아에 있는 2,000명 빼는 날, 그 다음 날 아프간에 있는 병력도 7,000명을 빼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가 그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미국 내에서 왜 이런 사단이 발생했다는 것은 미국 정치라든가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새로운 세계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왜 난리가 나느냐는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